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거에 대한 메타 광고가 진짜 엄청나게 뜨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보기 싫어 죽겠거든요. 네. 진짜 짜증나요. 네네. 그냥 인관리비 플러스 뭐 인건비 뭐 이렇게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돈 세고 있는 게 많거든요. 50대, 60대 관장님 센터에 이제 사모님까지 거기서 막 청소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재등록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 블로그 보니까 네. 이건 블로그 안 봐도 돼요. 헬스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경기가 다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폐업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그쵸.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그때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들이 기본에 더 충실하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저는 최근 홍보한 구역을 기억하고 있다? 이게 왜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사실상 제가 센터 정말 많이 다녀보잖아요. 그렇죠. 다니면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먼저 당연히 물어보는데 이제 전단지 나간다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구역을 기억하는 분이 없어요. 왜? 매일 똑같은 데만 하니까. 매일 똑같은 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트래픽 잡히는 걸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엄청 많이 추천드렸고 그래야지 정확한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홍보한 구역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시스템으로 다뤄놔야 내가 데이터가 남으니까.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도를 가지고 섹터를 나눠서 적어도 우리가 매출이 조금 타격을 받았으면 안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야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두 번째는 만약에 FC분이나 매니저님이 있다면 출근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되게 좀 맞는데 좀 어려워요. 왜냐면 매니저한테 이제 출근을 해서 그러니까 할 게 많아 일단. 그러니까 센터를 가면은 분명히 어제 열심히 많은 일들을 치고 왔는데도 아침만 되면 컴플레인부터 또 정신없이 또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매니저님들의 체크리스트를 왜 강조하냐면요. 제가 진단 컨설팅이나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센터에 맞게끔 체크리스트를 짜줘요.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게 각 센터마다 매뉴얼은 다 있어요. 우리 센터 들어오면 뭐 청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게 청소가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청소를 했으면 그 체크를 하고 해서 대표님한테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체크리스트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한가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매출표 그리고 지출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정말 제가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뵈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지출표 혹시 저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봐요. BEP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정 지출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대강. 네. 인관리비 플러스 뭐 인건비 뭐 이렇게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정말 철두철미하게 보면요. 돈 세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CRM으로 많이들 관리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바디코디나 뭐 아니면 브로제이나 이런 CRM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지만 저는 무조건 이중 체크를 하라고 해요. 이중 체크. 네, 내가 여기에 지출을 기입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 현장에 들어가면 저희 직원분들이 모든 매출이나 지출표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출이 정확하게 있는 그 CRM에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엑셀은 또 많아요. 엑셀로 관리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출과 지출은 이중 체크를 항상 더블 체크를 해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세팅을 여러 가지 다 돼 있는지 온라인 세팅? 뭐 네이버 플레이스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등 이런 온라인적으로의 세팅이 다 돼 있는지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근데 요즘 분들 거의 다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인스타 키면은 뭐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거에 대한 메타 광고가 진짜 엄청나게 뜨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팅가가 그렇게 어렵고 위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돈을 안 쓰면 안 되고 그런 영역인가요? 사실상 돈은 당연히 쓰면 쓸수록 당연히 돌아오겠죠. 근데 그게 해야 되죠. 대표님 배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그 메타 광고 맨날 그렇게 뜨는 것처럼 전 보기 싫어 죽겠거든요. 네. 진짜 짜증나요. 네네. 저희 회사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 진짜 전문가들 안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노력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모든 대표님들이 다 직접 하세요. 아, 네, 요즘에는 다 메타 비즈니스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스타 광고나 네. 이런 것들은 모든 대표님들이 거의 다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고 A/B 테스트도 직접 다 하시고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잘만 찾아보셔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매출이 안 좋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찾아볼 만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걸 안 맡기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짜증나요, 사실. 그냥 내가 그 회원들한테 이번에 그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그 네이버로 하셨는데 후기 글 하나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무슨 트래픽을 쌓아야 되고 뭘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고 뭐 이게 뭐 상세 페이지 뭐 이렇게 치면은 1번에 나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제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네. 그 트래픽 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위험해요. 이게 그러니까 최하위로 넘어갈 네,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거기 들어가서 막 알림,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트래픽을 많이 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반대로 걸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네. 하더라고요. 여성 전용 이번에 또 오픈하신다고 하셨죠? 네네. 근데 여성 전용인데 만약에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거 하는 그 업체들한테 맡겼는데 여성 전용이면 네이버에 여자들만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탄을 쏠 때는 남자들 걸로 쏘고 그렇죠. 뭐 아이디를 뭐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걸리면 그냥 바로 밑으로 맞아요. 추락하고 안 올라간다고. 제가 그런데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계속 쏴주고 하면은 정확한 트래픽 분석이 어려워요. 대표님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무료로 그거를 또 하고 있나요? 지금 무료 전자책을 하시는 것처럼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무료로 강의가 있나요? 저희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 유료인데 저희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를 들으시면 대표님들도 다 직접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거는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그거 아이, 근데 놈의 광고. 위험해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당연히 주기마다 이제 센터 현황을 체크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구 상태, 그리고 청결, 뭐 이런 뭐 서비스 이런 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재구매가 네이버 플레이스 있던 것보다. 네, 재구매가 사실상 언제까지나 계속 신규 유입을 하기에는 지역 상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재구매거든요. 근데 그 재구매 자체가 이루어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다 충족해야 재구매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요, 당연히 요즘 시설 좋고 더 경쟁센터들이 더 좋은 부분도 많을 텐데 당연히 글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비스 관리, 뭐 청결.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젊은 대표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50대, 60대 관장님 센터인데 사모님까지 거기서 막 청소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재등록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아요. 네. 그런 데가 반대로 더 높아요. 네. 기구도 오래됐는데. 쓰고 네. 뭐고 이런 거 홍보 전혀 못하는데 그냥 오면은 인사하고 그냥 한마디 해주고 맞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뭐 그냥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만족도가 높은 거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등록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언제까지나 신규 유입을 계속적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구매를 80% 이상은 나오게끔 목표를 잡고 신규 유입을 늘려야 그 달에 매출 플랜이 세워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센터 현황을 체크하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다뤘지만 주기적으로 등록한 회원님들한테 연락을 돌리고 있는지예요. 이것도 재구매의 포인트겠죠? 그렇죠. 네, 저는 항상 FC분들을 교육할 때는 등록하고 1개월, 등록하고 2개월, 등록하고 3개월에 대한 문자 멘트를 무조건 잡아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만료 전 3개월, 만료 전 2개월, 만료 전 1개월 잣대 문자 멘트를 적어놓으라고 하고요. 그거는 내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랫동안 센터를 출입이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계속 연락을 드려야죠. 왜 요즘 운동 안 나오시냐? 아니면 운동을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당연히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는데 운동을 안 나왔다라고 하면 무슨 일 있으시냐? 그런 연락들이 재구매의 포인트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자 리뷰를 계속 받고 있는지인데요. 사실 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식사 자리에서 막 음식점 같은 데 가면요. 뭐 네이버 뭐 방문자 리뷰 써주시면 뭐 사이다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신다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알바생이 저한테 오더니 음식 어떠세요? 맛있으세요? 물어보면서 네 맛있네요 라고 하니까 저 이번 주에 이거 무조건 써야 되는데 리뷰 한번 달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쓰게 되는 거예요. 예뻤어요? 남자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방문자 리뷰라는 거를 쓸 거면 보통 센터에 이렇게 있잖아요. 뭐 방문자 리뷰 써주시면 기간 연장 2일 뭐 아니면 뭐 토삭스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붙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FC나 매니저님이 얘기를 해야죠. 그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되게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나는 해줄 용의가 있는데 써져 있어서 내가 해줄 생각은 없어요. 단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한테 이거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뭔 얘기인 척 예 이렇게 해줄 생각은 있지 제가 써놓고 이거 썼어요 라고 저는 말 못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 센터가 마음에 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한마디 했을 때 그거 써주는 게 어렵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느냐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지기만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 저희가 요즘에는 그 랜딩 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곳들도 있지만 보통 거의 다 모든 센터들이 거의 다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블로그에 공지 5개예요. 공지 5개? 네. 딱 처음 들어갔었을 때 그 공지가 맨 위에 이렇게 띄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시간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선생님들 이력이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그 센터에 가치 입증글이 써 있는지 그리고 다른 국가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좀 공지글에 써 놓으면 회원님들이 그래도 유입이 됐었을 때 이탈률이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공지글에는 가치 입증글에도 네이버 예약으로 그리고 차별성에도 네이버 예약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어서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